목요일 사주. 안녕하세요. 목요일 사주 김 목사입니다. 전자책 인생을 바꾸는 하루 30분 사주 120일의 도전 강의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12신살 12운성 두 번째 시간이에요. 12신살 12운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지나치면 큰일 나요. 오늘은 이 12신살 적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12운성 적용 방법까지 같이 하려고 했는데 영상이 너무 길어지겠는 거예요. 12운성은 할 게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짧게 한 주제씩 가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자주 먹어야지 소화도 잘 되고 머리에 쏙쏙 들어오고 살도 빠지고. 살도 빠진다고요? 빠져요. 목요일 사주 들으시면 살도 빠져요. 어디서 약을 팔어? 네, 오늘 제가 약도 팔아보겠습니다. 굶어 죽지는 않겠네요. 자, 지난 시간의 강의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4계절에 대입해서 12신살과 12운성 설명을 드렸죠. 12신살은 시기를 나타내고요. 때로 방향을 설명하기도 하고요. 12운성은 상황이고 자세를 나타내는 통변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12신살도 12운성도 12개씩 있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대입해서 함께 이해하면 매우 수월할 거예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겁재천, 겁살, 제살, 천살, 그리고 절, 태, 양은 겨울에 해당한다. 꽁꽁 얼어있다. 그래서 자중, 수성해야 하는 시기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 있다고 막 질주하다가는 얼음길에 엉덩방아 빡 찌을 수 있는 거죠. 사뿐사뿐 조심히 걸어야 됩니다. 지, 연, 월, 지살, 연살, 월살, 그리고 장, 목,관, 장생, 목욕, 관대는 봄이구나. 봄은 이제 새싹이 돋고 기지개를 펴고 나를 드러내고 자라고 그렇게 하는 시기죠. 기운으로는 괜찮고요. 그러나 아직 완전히 연글지는 않았구나. 겸손해야 한다. 수동성을 내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망장반, 망신살, 장성살, 반한살, 그리고 록왕쇠, 걸록제왕쇠는 여름이다. 여름은 뜨겁고 터질 것 같고 푸르고 전성기의 기운이죠. 인생으로 보면 30대, 40대의 기운이고요. 누구의 도움보다 내가 잘한 것이고 내가 잘났고 내가 맞고 나를 따르라 하는 그런 기운이죠. 좋은 길신인데 그래도 좀 공치사처럼 여러분 덕분입니다 한마디 할 줄 알면 더 다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의 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역육화, 역마살, 육해살, 화개살, 그리고 병사묘는 가을이에요. 이제 낙엽이 떨어지고 뭔가 인생의 회한이 몰려오고 진정한 인생의 기로라고 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한창 잘 나가던 멜로 연계의 달인이라고 하던 여자 주인공급의 탑스타가 이제 나이를 먹고 젊디 젊은 20대 연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민망하죠. 중년에 멜로를 하면 되는데 약간 뒤로 밀리는 그런 기분을 떨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막 20대에 떠오르는 이런 라이징 스타, 쟤보다 내가 예쁘고 스포트라이트를 더 받고 싶은 거죠. 자존심이 용납이 안 되고요. 그게 역마, 육회, 화개예요. 욱해서 자리를 옮겨버리고 성격 급하게 확 지르고 좀 묵혀놔야 맛인데 바로 꺼내서 먹으려고 들다 보니 좀 꺼다 놓은 보릿자루가 되고 그런 거예요. 내가 생각해도 예시가 아주 대단했네요. 어쨌든 받아들이고 제 역할을 하시면 되는 시기인데 마음의 자세가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겨울이 오는 거죠. 또 한 바퀴가 도는 거예요. 겨울은 딱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조심하면서 준비한다. 그것이 겁재천, 겁살, 제살, 천살이고 절태양인 거죠. 인생이 그래요. 사이클이 있는 거죠. 순리대로 살면 되는데 우리가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대 인생만 그럴까요? 제 인생도 그렇죠. 다 그래요. 다 시행착오 겪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또 인생이죠. 속 쓰리다가 잊어버리고 또 웃고 그러다가 뒤통수 또 맞고 또 울고 그런 거예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여기서부터 되게 중요해요. 12신살, 12운성을 계절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은 그 성향, 성격, 형상을 말씀드린 거예요. 같이 한 묶음으로 항상 다니는 게 아니라고요. 모두 삼합의 기준인데 12신살은 지지로만 설명을 하고요. 12운성은 청간, 지지 모두 관계성이 있는 거예요. 12운성이 일간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120개로 나눠지고요. 12신살은 기본 48개인데 12신살은 오늘 가르쳐 드리는 구조만 정확히 알고 가시면 굳이 안 외워도 되는 거죠.
자, 12신살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안 했군요. 자, 이제 시작할게요. 삼합을 열거해 보겠습니다. 삼합이라는 것은 회사 같다고 했어요. 다 다르게 생긴 남들이 모여서 하나의 뜻을 모아서 으쌰으쌰 하는 거죠. 응집력이 좋죠. 삼합은 뭐가 있어요? 인호술, 신자진, 사유축, 해묘미가 있죠. 일지로 보는 거고요. 앞에 있는 글자는 무조건 인신사에만 오는 거고요. 중간에 있는 글자는 무조건 자오, 묘유만 오고요. 맨 뒷글자는 무조건 진술, 충미가 되는 거예요. 인신사에는 무조건 일지에 있는 인신사에는 지살이구나. 그리고 왕지에 있는 자오, 묘유는 무조건 장성살이다. 그리고 맨 뒤에 있는 진술, 충미는 무조건 화개살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일지, 인목은 무조건 지살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일지 자수는 무조건 장성살이구나. 그리고 일지의 미토, 진술, 충미는 무조건 화개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 말고는 없어요. 12신살로 일지가 망신살이 되거나 또는 겁살이 되거나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죠. 103페이지 요 글이 이런 뜻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일지에 속한 삼합을 기준으로 한다. 일지의 삼합은 무조건 지살, 장성살, 화개살 중에 하나이다. 어떤 삼합이든 앞은 지살, 가운데는 장성살, 마지막은 화개살이다. 앞은 무조건 생지이고 지살이며 인신사해 중에 들어온다. 가운데는 무조건 왕지이고 장성살이며 자오, 묘유 중에 들어온다. 마지막은 무조건 고지이고 화개살이며 진술, 충미 중에서 들어온다. 이 삼합을 기준으로 방합을 나열하여 12신사를 뽑을 수가 있다. 이 아래 표는요, 제가 구조화한 표인데요. 크게 한번 볼게요. 이 삼합을 두고 방합으로 펼쳐서 자리를 만들면 굳이 외우지 않아도 12신살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10년 넘게 이 방법을 혼자 만들어서 쓰고 있어서 너무 편하긴 한데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네요. 눈에 익지를 않으시니까요. 일단 빨간 글자부터 읽어보도록 할게요. 12신살 적용법이고요. 1번 청가는 관련이 없다. 지지만 보는 거예요. 2번 시기를 나타낸다 또는 시기에 대한 방향도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고요. 3번 방합을 나열할 땐 생지, 왕지, 고지의 순이다. 말하자면 이게 뭐냐면 삼합은 지살, 장성살, 화개살인데 지살은 생지고요. 장성살은 왕지고요. 화개살은 고지죠. 방합을 세로로 나열을 할 땐 무조건 생왕고이다. 생지, 왕지, 고지이다. 지살의 방합은 생지부터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왕지, 고지를 쓰면 되는 것이고 장성살은 왕지니까 무조건 생왕고의 순이니까 생지부터 쓰는 거죠. 그리고 남은 고지를 쓰는 거고요. 화개살은 고지죠. 그러나 생왕고이니까 방합을 나열했을 때는 생지부터 쓰고 남은 왕지를 써라 이거죠.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생지, 왕지, 고지 쓰면 되는 거고요. 어렵나요? 한번 볼게요. 삼합은 무조건 지장화라고 말씀드렸어요. 가로, 지살, 장성살, 화개살이죠. 12신살에 지연월, 망장반, 역육화, 겁재천도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자리를 고착시키시면 되시는 거예요. 순서를 외우시면 더 좋고요. 지살, 연살, 월살, 망신살, 장성살, 반한살, 역마살, 육해살, 화개살, 겁살, 제살, 천살, 지연월, 망장, 반역, 육화, 겁재천 이렇게요. 그런데 안 외우셔도 돼요. 자기 자리가 있잖아요. 자, 삼합의 지살 기준에서 세로 방합으로 보면요. 지연월, 지살, 연살, 월살은 봄의 기질이고요. 삼합의 장성살 기준에서 세로 방합은 장성살, 망신살, 반한살은 이건 여름의 기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삼합의 화개살 기준에서 세로 방합은 화개살, 역마살, 육해살은 이건 가을의 기질이구나. 나머지 겨울이 없죠. 겨울은 겁재천 옆에 따로 썼습니다. 못 외워도 그 자리를 익혀두시면 되는 거예요. 아, 역마살은 이 자리구나. 겁살은 이 자리구나. 이렇게요. 예를 들어볼게요. 삼합 인호술이에요. 인목은 지살, 오화는 장성살, 술토는 화개살이에요. 인목부터 세로로 가볼게요. 인목의 방합은 인묘진이죠. 자동으로 묘목은 연살이 되고 진토는 월살이 되는 거예요. 장성살, 오화 볼게요. 오화의 방합은 사오미이고요. 오화부터 나와 있으니까 방합으로 따질 때는 생지, 왕지, 고지의 순인데 만약 왕지, 고지가 먼저 있으면 생지부터 출발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오화가 먼저 있으니 생지 먼저인 사화가 망신살이 되고 미토가 반한이 되겠죠.
삼합, 화개살, 술토의 방합은 신유술이고요. 세로로 풀면 생지부터 쓰니까 역마살은 신금, 육해살은 유금이 되겠죠. 겁재천은 그럼 뭐냐? 없는 방합을 가져다 써야 되는 거예요. 화계 술토 다음에 지지의 순서가 뭐예요? 해수잖아요. 해수의 방합, 해자축 바로 써도 되는 겁니다. 여기 써있죠? 화계살 다음에 바로 연결되는 방합이라고요. 그래서 겁살은 해수, 제살은 자수, 천살은 축토가 되는 거죠. 끼워 맞추기만 하면 되세요. 자, 다음 삼합을 신자신으로 두고 지살, 장성살, 화개살이죠. 세로로 방합을 풀면 신금의 방합은 신유술이 되고요. 자수의 방합은 해자축, 진토의 방합은 임묘진. 여기 없는 방합 또는 진토 다음에 오는 지지는 사화니까 사오미 방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신자신의 신살은 지살 신금, 장성살 자수, 화개살 진토, 연살 유금, 그리고 월살 술토, 망신살 해수, 반한살 축토, 역마살 인목, 그리고 육해살 묘목, 겁살 사화, 제살 오화, 천살 미토가 되는 것이죠. 삼합 사유축 보도록 할게요. 사화의 방합은 사오미, 유금의 방합은 신유술, 축토의 방합은 해자축, 빈칸은 생지 먼저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나머지 축토, 화계 다음에 오는 지지 임목해서 임묘진 쓰는 거고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사유축의 12신살은 지살 사화, 장성살 유금, 화개살 축토, 연살은 오화, 그리고 월살은 미토, 망신살은 신금, 반한살은 술토, 역마살은 해수, 육해살은 자수, 겁살은 임목, 제살은 묘목, 천살은 진토가 되는 거죠. 아주 쉽죠? 자리만 만들어 놨더니 금방 알 수가 있어요. 해묘미 삼합의 12신살 보도록 할게요. 해수의 방합은 해자축, 묘목의 방합은 임묘진, 미토의 방합은 사오미, 여기 없는 방합은 신유술. 쉽네요. 그래서 해묘미의 12신살은 지살해, 장성살 묘목, 화개살 미토, 연살 자수, 월살 축토, 망신살 임목, 반한살 진토, 역마살 사화, 육해살 오화, 겁살 신금, 제살 유금, 천살 술토가 되는 거죠. 더 편하신 걸로 해도 되고요. 이건 제 방식이니까요. 설명이 너무 힘들었는데 뒤로 가니까 좀 이해가 되셨을 것 같네요. 이렇게 삼합을 교차해서 방합으로 크로스해서 보시면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다음 시간은 12운성 적용 방법을 할 거고요. 그 다음 시간은 12신살의 내용에 대해서 할 거고 그 다음 시간은 12운성 내용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가 진짜 총알이네요. 여러분들은 총알을 잘 피해 다니셨나요? 전 좀 총알을 많이 맞긴 했어요. 다행히 살아있는 거 보니까 크게 생명에 지장은 없었나 봐요. 사실 저는 좀 열심히 사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알고 보면 너무 열심히 사는 거죠. 지향하는 컨셉에 너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진짜 올해도 너무 열심히 살았고 내년도 사실 좀 그럴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나만 당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도 꼭 동참하셔야 돼요. 저를 통해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명리뿐만 아니라 뭐든 열심히 목표한 계획들이 있으시면 꼭 이루시길 바랄게요. 저는 내년은 좀 즐기면서 열심히 하려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게 사실 제일 좋죠. 즐기는 자를 누가 당하겠어요. 그런데 아시죠? 즐기는 건 결과물적으로는 이기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기시려면 아주 세게 열심히 하셔야 되시고요. 저는 안 이겨도 돼요. 그래서 즐기려고요. 자, 한량 김목산 가겠습니다. 오늘 좀 어려우셨죠? 그래도 또 들어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들어보시고 한번 해보세요. 진짜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목요일 사주, 저는 김목산입니다.